전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액 4조 원을 낸 희대의 사기꾼 51살 조희팔 씨입니다. 경찰 추산 피해자가 5만 명. 국민 1,000명 중에 1명은 피해자야. 그러니까 조희팔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은 우리 동네 한 명씩은 있는 거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 와, 이 가능한가 이게?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의 자산을 갈취하고 자신의 목숨으로도 사기를 쳤던 전대미문의 사기꾼 조희팔. 14년이 지나도 잊혀지진 않죠. 세월이 저한테는 흐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머릿속이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불쌍한 사람만 끌어냈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다 말이고. 10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무엇도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전청주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파악된 수만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 넘는다고. 수도권 등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사람들의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종류와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20년 발생한 사기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약 10년 사이 60%나 증가했고 최근엔 전체 범죄 사건 중 사기 사건이 약 9만 건에 달하며 범죄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속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오늘 꼬마카세에서 2024년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식과 가상화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된 사기 수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투자 리딩방입니다. 투자 리딩방은 고수익 원금 보장과 같은 귀가 솔깃해지는 문구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전화나 SNS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름이죠. 이들은 가짜 실적을 내세워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비싼 이용료를 내도록 하거나 특정 종목을 매수하게 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매도해 수익을 챙기는 선행 매매 방식으로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게다가 투자 리딩방에서 알려준 대로 투자했다가 주가 조작 같은 중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선량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믿었던 거죠. 또 최근엔 스캠 코인이라는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있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기술인 AI를 이용한 사기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가장 악용되는 AI 기술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딥페이크인데요. 딥페이크란 AI를 활용해 인간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이죠. 최근 인터넷상 유명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수백억 원의 투자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당은 먼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느 작가의 영상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광고한 다음 현혹된 투자자들이 사기 일당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명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가 들어간 딥페이크 영상을 본 투자자들은 바로 거액의 투자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은 배우의 입모양까지 자연스럽게 꾸민 딥페이크 영상이었고 일당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렸죠.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범행은 일반인 사진까지 이용되고 있는데요. 타인의 사진을 딥페이크한 가짜 프로필로 데이팅 앱에 가입한 뒤 로맨스 스캠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인데요. 최근 홍콩의 한 직원이 재무 책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수백억 원을 송금했더니 딥페이크였던 사건이 발생하며 세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벌이는 금융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리뷰 사기가 있습니다. 상품 구매 후 좋은 리뷰를 써주면 물건값에 수당을 얹어 돌려준다고 한 뒤 피해자가 물건값을 보내면 먹고 튀는 수법인데요. 실제로 상품을 주고받지도 않고 수당이 바로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해 취준생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광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 진짜 수당을 돌려줘 피해자의 의심을 없앤 다음
큰 금액을 지불하도록 만들어 수천만 원까지 가로채는 거죠. 또 다른 사기 수법으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악용한 통장 묻기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 때문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되면 사기범은 당황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이 수법은 주로 당장 은행 거래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마음이 급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합의금을 송금하면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거죠. 이 외에도 실제와 유사한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금융 정보를 훔쳐낸 다음 통장 속 돈을 갈취하는 파밍과 가짜 QR코드를 만들어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하는 큐싱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범죄 수가 늘어난 만큼 사기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면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기 범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투자 사기를 예방하려면 원금 보장, 손실 보장 등으로 접근하는 전화나 문자에 절대 응해선 안 됩니다. 투자는 현재이고 수익은 미래에 실현되기 때문에 사기법은 그 시간 간격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므로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전화, 문자, SNS는 조작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접근하는 투자 상담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스미싱 예방법으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앱을 이용하고 모바일 전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전에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익숙하다고 하지만 듣고 또 들어도 방심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그 통장 역시 동결 처리를 할 거고요. 공문장을 발송할 거예요. 직접 출석하셔서 1:1 조사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어떻든 이런 전화가 오면 장기화된 소개할 경우에 소개기관에서 나와요. 이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어. 평생 벌어온 목돈이자 당장 생활에 필요했을 돈을 한순간 모두 날린 피해자들. 사모차에 타고 있던 56살 김모 씨가 인호성 물질이 든 10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딸 목숨하고 바꾸는 돈인데 그거를 제가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며칠까지 다 끌어가니까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악질이에요. 숨 꺾고 자고 일어나면 꿈속에서도 전청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 피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 피해자들이 겪는 이 고통과 절망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뀐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희망. 사기 피해자들이 바란 건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비난이 아닌 위로였을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게 된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 국민 개인이 주의하고 조심하면 피해는 줄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기관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